미얀마.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로 중국과 인도를 육로로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 국가다. 버마족 이외에 135개 소수민족이 결합한 연방제 국가로 이들 간의 오랜 갈등과 더불어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1962년 이후 60년 넘는 군부 독재가 이어졌다. 2011년 이후 문민정부가 등장하고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으나 2021년 2월 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정치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으로 줄여서 미얀마라고 불린다. 1989년 나라 이름이 버마에서 미얀마로 교체되었지만 아직도 이전 명칭인 버마를 고집하는 서방 국가들과 미디어들이 적지 않고 현재도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쓰이기도 한다. 서쪽은 인도와 인도양, 북동쪽은 중국, 동쪽은 태국, 라오스에 접하고 있다. 아시아의 대표 문명권인 인도와 중국을 육로로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크다. 일찍부터 이라와디강을 중심으로 쌀 농사가 발달하였고 각종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의회 민주주의로 출발하였지만 1962년 쿠데타로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운 군사정권이 들어섰고 1988년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가 등장하였다.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두었으나 군사정부는 정권 이양을 끝내 수락하지 않고 2008년 개헌을 거치고도 2016년에 이르러서야 국민의 선택에 의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2020년 선거에서 다시 한번 NLD가 압승하고 정권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2021년 2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금 군정으로 되돌아갔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로 주로 불교를 믿는 버마족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다. 여러 민족 간의 상이한 정체성 탓에 버마족과 소수민족과의 갈등이 크다. 연방의 행정구역은 버마족이 주로 거주하는 7개 행정주와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7개 민족주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수도를 남부 해안의 양곤에서 내륙으로 옮기고 신수도의 이름을 네피도라고 명명하였다. (2) 자연. 미얀마의 국토는 북위 16에서 28도에 걸쳐 남북으로 긴 마른 목골을 이루고 테나 세림 지구가 말레이 반도의 북서부를 차지하여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최북부에는 빙하이 5,000m 이상의 높은 산이 있는 산지이고 여기서 남서쪽으로 향하여 호상으로 뻗은 서부산지, 남쪽으로 달리는 동부산지가 있어 중앙저지의 세 방향을 둘러싸고 있다. 파물카이 구릉, 친구릉, 아라칸 산맥으로 이어지는 서부산맥은 제3기 습곡지대에 속하며 그 연장부는 안다만, 니코바르의 두 제도를 거쳐 인도네시아 열도로 계속된다. 동부산지 중앙부에 있는 해발고도 900에서 1200m의 샨코어는 오래된 결정암과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루인, 이라와디 두 수개의 하천이 남북으로 뻗은 산맥군 사이에 많은 분지를 형성한다. 중앙저지는 제3기, 제4기의 두꺼운 퇴적층으로 뒤덮여 있고 이라와디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어귀의 대삼각주 평야를 형성한다. 페구산맥 동쪽에는 시탕강 계곡이 있다. 사린강은 샨코원의 깊은 골짜기를 파며 어귀의 삼각주 평야를 형성한다. 산지를 배후에 둔 테나 세림 해안 아바다에는 메르기 제도의 섬들이 산재한다. 국토의 대부분이 북핵위선 이남에 위치하고
여름에 계절풍이 발달하는 벵골만에 면하여 열대 계절풍 기후가 지배적이며 원식생은 상록 관엽 수림 또는 건기에 낙엽하는 열대 우록림이다. 북부의 가친 산지와 동부의 샨코어는 고도가 높아서 온대적이며 겨울에 눈과 서리를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라와디강 중류의 상부 미얀마는 아라칸 산맥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강우가 적어 사바나의 경관을 보이는 건조 지역이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면 기온은 1년 내내 높고 대량의 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연강 수량은 산을 배후에 두고 해안에 위치하는 시트와 무울메인에서 약 5,000mm에 이르고 이라와디강 삼각주에서 2,000에서 2,500mm, 바다에서 먼 샨주에서 1,200mm 정도이다. 이라와디강 중류 유역은 800mm 이하, 파코쿠는 620mm밖에 안 되어 아카시아 등 건조기후에 강한 수목만이 자란다. 우록림에서 자라는 티크, 핀카드 등 단단한 수목은 제목용으로 벌채되며 대나무는 종류가 많고 용도가 다양하다. 주민. 미얀마의 중심 민족인 버마족이고 나머지는 여러 소수민족으로 나뉘어 있어 이 민족 구성의 복잡성이 미얀마 정치의 중요 문제의 하나이다. 소수민족으로는 예로부터 미얀마에서 거주했던 종족과 최근에 1세기 동안 미얀마로 유입한 종족이 있다. 전자에는 샨족, 카렌족, 카친족, 친족, 몬족 등이 있는데 각기 고유의 언어를 갖고 있다. 샨족은 샨코원에, 카렌족은 타이와의 국경 산악지대와 이라와디강 삼각주 지역에, 카친족은 북쪽 고지에, 친족은 인도와의 국경 방면에 살고 있다. 몬족은 중세까지 이라와디, 시탕 두 강의 하류 유역을 지배하였던 민족으로 페구 등의 성씨를 중심으로 세력을 떨쳤으나 중세 이후에 남하해온 버마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인구도 감소하여 지금은 물메인 지방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였다. 근래 미얀마로 유입한 민족으로는 인도인, 중국인이 있는데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19세기 후반부터 유입하기 시작하여 상공업, 서비스업 종사자, 농업 노동자, 금융업자, 지주 등이 되었다. 특히 인도인은 최근까지 100수십만을 헤아리며 미얀마 경제의 중심 세력이었으나 1962년 성립된 내윈, 군정의 미얀마화 정책으로 수십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밖에 약 40만 명의 중국인이 거주한다. 중심 민족인 버마족은 몽골 티베트계 민족으로 10세기경 북쪽에서 남하하여 이라와디 중류 유역의 세력을 뻗치고 18세기 중엽에는 미얀마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영국 지배하에서는 심한 탄압을 받았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시 지배 민족이 되었다. 주요 거주지는 이라와디 중하류 유역과 시탕강 유역이며 언어는 버마어, 문자는 남인도계의 파리 문자를 쓴다. 역사. 미얀마는 중국의 문헌에 예로부터 탄, 표, 포감, 면전 등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다. 이 나라의 역사는 현재 전국의 산야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의 이동의 역사이다. 서력 기원의 시초에는 몬족이 시탕강 하류 지방에 정착하고 인도로부터 농업기술과 힌두교, 불교가 전해졌다고 한다. 미얀마 최초의 강력한 왕조는 8세기에 이라와디강 하류의 프롬을 수도로 정했던 표족 왕조로 9세기에 멸망하고 표족도 사라졌다. 11세기가 되면서 이라와디강 중류 유역에 버마족의 파간 왕조가 일어나 남쪽의 몬족지대 샨고원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왕조는 1287년 몽골군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다. 그 후 미얀마는 타이계의 여러 종족의 침입 등으로 어지러웠으나 16세기가 되어 시탕강 중류의 타옹구에 버마족의 퉁구 왕조가 일어나
1560년경 현재 미얀마령을 넘어 타이 북부와 라오스까지도 판도에 넣고 1569년에는 타이의 아유타야 왕조까지도 공략하였다. 그러나 이 왕조는 여러 차례에 걸친 외전과 내전으로 피폐하였으며 17세기에는 삼각주지대의 반란으로 타옹구를 벌이고 이라와디강 중류 유역의 아바로 천도하였으나 1752년 이곳까지 북상해온 몬족에게 멸망당하였다. 얼마 후 버마족은 영웅 알라옹파야 밑에 집결하여 몬족을 격파하고 1755년 이라와디강 삼각주로 진출하여 몬족을 추방하였다. 이때의 승리를 기념하여 다공이라 불리던 도시가 랑곤으로 개명되었다. 몬족의 최후 거점인 페고는 1757년 미얀마군에 점령되고 그 후 몬족은 완전히 세력을 잃었다. 알라옹파야 왕조는 1767년 타이의 아유타야 왕조를 재차 정복하는 등 강력해졌으나 19세기에 들어와 아시아로 진출한 영국과 충돌하게 되어 결국 1824년 싸움으로 몰메인 지방을 1852년 싸움으로 삼각주 전역을 잃었으며 1885년 마지막 싸움에 패함으로써 붕괴되고 미얀마 전영토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영국령 시대의 미얀마는 영국의 아시아 식민지 경영의 거점이 되었다. 영국은 특히 인도 방면에 대한 식량 공급지로서 이라와디, 시탕의 삼각주 지대에 주목하여 이곳에 인도인을 이입하고 또 버마족, 카렌족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이라와디 삼각주는 1930년대에 세계 최대의 수출용 벼농사지대로 발전하여 미얀마는 세계 제1의 쌀 수출국이 되었다. 영국은 또 미얀마에서 티크제를 벌채하여 유럽으로 수출하였다. 석유, 텅스텐 광석 등도 개발되었다. 영국은 미얀마 경영의 중심을 랑곤에 두고 그곳에 인도인 상인과 기업가를 조치하고 공무원 등도 인도인을 채용하였으며 또 구르카족, 카렌족 등 비버마족을 모집하여 군대를 만들어 미얀마를 다스렸다. 샨족, 카렌족, 카친족 등은 버마족과 구별되어 실질적으로는 족장에 의한 자치가 인정되는 등 우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미얀마 통치와 특히 인도인에 의한 경제 지배는 버마족의 반감을 고조시켜 버마 민족주의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격렬해졌다. 이 운동 중 아웅산과 우누 등이 이끄는 그룹이 두각을 나타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얀마는 일본에 점령되었으나 여러 정치 세력이 대동단결하여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을 결성하고 영국군에 협력하여 일본군을 격퇴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전쟁 후 아웅산과 우누 등은 영국과 교섭 끝에 마침내 48년 1월 4일 버마 연방을 탄생시키고 신정권의 지배층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신정권 하에서도 미얀마는 커다란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즉 버마족 중심의 새 정부의 카렌족, 샨족 등 소수민족이 반발하여 제각기 독립, 자결을 요구하였고 또 신정권을 탄생시킨 버마족 독립운동가 중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신정권 주류파의 친서방적 노선을 반대한 데서 새 정부와 그 반대자들의 대립이 악화하여 결국 내전으로 발전하였다. 내전은 1946년 7월 공산당 과격파 적기 공산당의 반란 시 이미 시작되었으나 1948년 공산당 다수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1949년 카렌족이 독립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등 내전은 확대되어 미얀마 신정권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나 그 후 미국, 영국 등의 원조로 미얀마 정부는 정상을 되찾았고 이때 내윈 총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 정부군은 점차 그 지배력을 확대해갔다. 1954년경 반정부군은 게릴라적 규모로 축소되고 공산계는 이라와디 삼각주와 페고 산맥으로 카렌족은 삼각주와 타이 국경 방면의 산악지대로 분산하였다. 우누가 이끄는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국내 안정을 배경으로 하여 복지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국영 공장의 건설, 외국계 대기업의 국유화, 토주격 등을 통해서 경제개발을 이루려고 하였다. 그러나 게릴라전은 계속되고 국가 지도형 경제개발은 잘 진전되지 않았으며 농촌에서의 토주개혁도 제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56년경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서 미얀마의 정국은 다시 불안해졌다.
거기에 반정부군 측이 단계를 강화하여 1959년 미얀마 공산당과 카렌족 좌파와의 제휴가 이루어져 내전이 다시 확대되고 샨족, 카친족 등의 민족 자결 요구도 높아졌으며 그 중에는 무장 반란 부대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우누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여당마저 분열하는 등 미얀마 정계는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걸쳐 커다란 혼란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혼란 중에 1962년 3월 2일 내윈 장군이 이끄는 미얀마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고 우누 수상 등 많은 정치인을 체포함으로써 미얀마는 군정에 들어갔다. 내윈 군정은 그 기본 원칙으로서 미얀마식 사회주의를 도입, 비버마족 자본의 국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영경제기구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당을 창설, 기타 모든 정당을 불법화함으로써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미얀마식 사회주의 건설 기간이 끝난 1974년 1월 일당 체제에 내각 책임제를 혼합한 헌법을 공포하고 그해 3월에 민정에 이양하면서 내윈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1978년 1월 사회주의 계획당만 입후보한 가운데 실시된 총선에서 구성된 세국크는 내윈을 다시 대통령 겸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1980년 5월 내윈 대통령은 대의인 사령을 내려 정치범 등 4,000명을 석방하고 우누 전 수상은 망명지인 인도로부터 11년 만에 귀국하였다. 1981년 8월 내윈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및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총선거를 거쳐 11월에 개최된 미얀마 인민회의에서 산유 국가평의회 서기장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80년대 말까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대중은 반정부 폭동을 일으켰으나 군의 폭력으로 진압되었다. 1988년 권력을 장악한 군부 정권은 이전의 모든 기구를 폐지하고 국법, 질서회복위원회 의장이 국가 수반이 되었다. 1990년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으나 여전히 군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정치 1974년 1월에 공포된 미얀마의 헌법은 1988년 9월 쿠데타로 인하여 폐지되었고 1993년부터 초안이 새롭게 제정되고 있다. 국가평화발전위원회의 의장이며 수상인 탄쇠가 1992년부터 행정부의 수반으로 연임하고 있다. 민주통일당은 군사정부에 1998년 8월까지 의회를 소집토록 요구했으나 묵살되자 독자적인 의회 소집과 새 정부 구성을 선언하였다. 의회는 단원제이며 정원은 485석이고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다. 외교면으로는 비동맹 중립 정책을 고수하여 국제연합과 콜롬보 계획 외의 국제회의 참가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고자 1977년 적극적인 외국 원조를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고 쇄국주의로부터 큰 전환을 이루었다. 특히 중국과는 미얀마 공산당 문제로 미묘한 관계에 있으나 기본적인 설린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1978년 1월과 11월에 덩샤오핑 등소평 중국 부수상의 방문에 이어 1979년 7월 카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1억 원의 경제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9월에는 소련 등의 영향이 강해 비동맹의 이념에 어긋난다 하여 비동맹 회의에서 탈퇴하였다. 1980년 동남아시아 제국연합의 캄보디아 정책을 지지하는 등 어제언에 접근하고 있으며 1981년 1월 중국의 자오쯔양 초자양 수상이 방문하였다. 1998년 현재 총병력은 약 39만 명으로 함정 150척, 항공기 200여 대가 있다. 대외적으로 군사동맹 체계를 거부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의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않지만 중국의 한해 대코코도를 임대하고 있다. 1996에서 97년의 국방 예산은 28억 8천 달러이다.
경제. 식민지 시대의 미얀마의 광산, 임선 자원의 개발, 운수, 무역은 영국이니 중소규모의 상업과 유통은 중국인과 인도인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라와디강 삼각주의 벼농사 시대에는 인도인 계절 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하고 하부 미얀마 농지의 1/3은 인도인 체티야와 영국인을 포함하는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다. 독립 후 정부는 외국 자본을 주방하고 경제의 미얀마인화 정책을 취하였다. 특히 네윈이 집권한 이후는 미얀마식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비미얀마인의 자본을 중심으로 국유화하여 국영 경제 구조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국영 경제 구조는 처음부터 여러 요인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국내 치안의 혼란과 외국 원조의 도입 억제 등으로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 상태에 빠졌다. 1962에서 76년의 국내 총생산 신장률은 연평균 3% 선이고 공업 생산의 신장률은 불과 1.1%에 머물렀다. 또한 정부가 저임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단행한 점이가 정책과 농산물 거래의 통제가 농민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켰다. 1962년 이전에 연평균 200만 톤 이상이었던 쌀 수출이 1970년대에는 50만 톤으로 격감하였다.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율이 70%였으므로 수출 규모 자체도 감소하였다. 거기에 정부가 균형 무역을 고수하여 엄격한 수입 제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원자재 및 설비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만성적인 물자 부족, 실업 증가가 계속되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암시장과 밀수가 성행하였다. 1974년 민정이양을 계기로 이러한 악순환을 지양시키기 위해 먼저 외국 원조 도입을 단행하였다. 1972년까지 연평균 2천만 달러 정도였던 외국 원조가 1975년 이후에는 1억 달러가 넘었고 국영공업이 회복할 징조를 보였다. 1977에서 78년의 경제 성장률은 6.4%로 네윈 정권이 들어선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기본 경제인 쌀 농사는 점유가와 공출 제도로 인하여 여전히 생산 의욕이 저하되어 쌀 수출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쌀 외의 수출품은 목재, 콩수산물, 보석 등이며 해마다 상당량이 밀수되고 있다. 석유는 1976년부터 자급하고 있으며 소량이지만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리, 아연 등 수출이 가능한 광물 자원은 아직 미개발이어서 목재, 수산자원 등과 함께 장래의 개발이 기대된다. 공업화는 특히 뒤떨어져 있어 민간 중소공업은 원자재 부족과 거래 제한 등으로 거의 유휴 상태에 머물러 있고 국영공업의 조업률도 1978년 겨우 평균 70%였다. 1988년부터 경제개혁을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탈피하고 개방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개혁을 위해 수출 장려,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업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1986에서 89년 사이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개혁의 결과로 GDP가 5.4%에서 6.7%로 성장하였고 1991에서 92년 홍수로 인하여 농업 부문의 타격을 받았지만 0.6% 성장하였다. 그 후 9.7%, 6.0%, 7.5%, 9.8%의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와 수출의 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현재 석유화학, 종이펄프, 식품공업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1) 농림수산업. 미얀마는 토지개혁을 1953년부터 단행하여 일정한 보유 한도를 넘는 농지는 수용되어 토지를 갖지 않은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미얀마는 매년 300만 톤 이상의 쌀을 수출하였으나 세계대전과 유통구조의 혼란, 농민의 생산 의욕 저하로 수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하부 미얀마의 수출용 수존 단작 농업에 대하여 상부 미얀마에서는 버마족의 전통적 농업이 행하여진다. 농지는 운하와 저수지에 의해 관계되며
쌀, 콩류, 깨, 땅콩 등의 식량 작물, 목화, 담배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된다. 샨코원의 구릉지에서는 차와 각종 과일, 테나 세림 연안 저지에서는 코코야자와 고무가 생산되고 최근에는 황마 생산도 늘고 있다. 삼림은 국토 면적의 57%를 차지하며 1/4가 개발림이다. 중요한 삼림은 독립전부터 국유화되어 티크, 핀카드 등 변목류가 영국계 기업에 의해 벌채되었으며 가치 있는 수출품이었다. 현재는 국가목재청이 벌채, 반출, 제재,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수산업은 하천, 호소, 운하 등에서의 내수면업이 중요하다. 수산물은 염권어나 어장으로 처리되며 미얀마인의 식생활에 불가결한 것이지만 대형 어선과 냉장시설이 부족하여 국내 소비량을 충족시킬 정도이다. 광공업. 미얀마의 중요한 광산 자원은 샨주 북부의 납과 아연, 샨주 서부에서 테나 세림 지방에 걸친 주석과 텅스텐이며 광산은 1962년부터 석유광물개발공사가 경영하고 있다. 석탄은 칭두인강 유역의 갈레와에서 채굴되고 철광은 샨주 각지에 매장되어 있으나 본격적인 개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난자원과 차오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라와디강 중류 유역은 원유의 매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립 전에는 유력한 수출품이었다. 유전은 전쟁으로 막대한 손상을 입었으나 국영으로 복구,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산유량은 독립 전 수준의 절반밖에 안 된다. 공업은 독립 전에는 정미와 제재 외에는 미미하였다. 산업 국유화 정책으로 외국계 기업이 접수되고 국영 공장이 신설되어 양곤을 비롯한 공업지역이 형성되었다. 정미, 제재, 정유 외의 주요 업종으로 설탕, 식용유, 담배, 맥주, 홍차 등의 식품공업, 절강, 농업기계, 펌프, 면직물, 견화학 섬유, 마대, 약품, 세제, 시멘트 등의 각 공업이 있다. 교통. 미얀마는 이라와디강 어귀에서 1400km 상류에 있는 반모까지 흘수 1.2m의 기선이 항행할 수 있고 삼각주지대에 3000km, 친드윈강에 630km의 강수로가 있다. 수입품의 85%가 양곤항으로 들어온다. 철도는 양곤 만달레이 620km, 만달레이 미치나 540km의 간선을 비롯하여 전국에 3740km의 노선이 있다. 주요 도로의 총 길이는 약 24,760km, 그중 13,700km만이 우기에 통행이 가능하다. 항공은 국영기업이 양곤의 밍갈라돈 공항을 중심으로 국내, 국제의 각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사회. 미얀마는 소승불교국으로 전국 각지에 탑이 있고 남자는 일생에 1번 불문에 들어가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있다. 또 영웅신앙이라 할 수 있는 나축트 신앙이 민중생활에 널리 뿌리박고 있다. 오랫동안의 식민지 경험과 그 이전의 오래된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미얀마에는 전통을 준수하고 민족적 긍지가 높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이 민속 의상을 착용하고 서양 문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소수민족도 제각기 독자적인 종교, 언어, 전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화. 미얀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불교 문화가 중심이며 국교는 아니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서양 문화 유입으로 영국과 프랑스식 예술도 발달하였다. 소승불교국으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사원과 파고다는 황금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미얀마 남자는 누구나 사원에 들어가 수도승 생활을 거치며 이곳에서 공부를 한다. 일생에 1번 불문에 들어가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있다. 미얀마인들은 대부분이 불교도이면서 굿을 많이 한다. 부처를 사랑하고 굿에 등장하는 신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 영웅신앙이라 할 수 있는 나추트 신앙이 민중생활에 널리 뿌리박고 있다. 오랫동안의 식민지 경험과 그 이전의 오래된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미얀마인은 전통을 준수하고 민족적 긍지가 높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이 민속 의상을 착용하고 서양 문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소수민족도 제각기 독자적인 종교, 언어, 전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한관계. 미얀마는 한국과 1962년 영사관계를 맺은 이후 1975년 5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양국 간에 체결된 협약은 무역협정, 재심협정, 통신교환협정, 항공운수협정이다. 또 1975년 10월 양군 무역관이 설치되어 시장 개척, 입찰 정보 수집 등 무역 증진을 위한 가교역을 맡고 있다. 1983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의 미얀마 아웅산 묘소 방문 때 북한의 테러로 수행원 17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그해 11월 북한과는 단교하였다. 1996년에 우소에다 통신부 장관이 방한하였고 1998년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국 수입은 1억 4,760만 달러이고 수출은 1,310만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은 기계, 전자, 전기, 섬유, 화학제품 등이고 수출품은 농림수산품 등이다. 교민수는 350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